예, 반갑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예, 대한민국 30대 그룹이 동서대학을 찾아옵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9월달에 시작했는데 9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그룹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9번째 특강자는 박종철 하나그룹 본부장님 모셨는데 간단한 양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상무로 계시고 경상북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주의 국제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한양대학교 법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미국의 조지아 대학의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을 통틀어서 영남이라고 부르죠, 그죠? 영남 지역 16개 지점에 한화투자증권 영남 지역 사업본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업관리팀장도 하셨고 재경 2지역 사업부장님도 하셨고 프루덴셜 증권 전략영업본부장도 하셨고 전략기획실장, 한화증권 전략기획 해외사업팀장, 법무팀장, 아주 다양한 정권업계에서는 뭐 이렇게 뭐 자타 충분히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그룹의 전체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하나그룹 입사에 대한 특히 이제 따로 더 전문가를 또 모시고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Q&A 시간에 질문 시간에는 아주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답변을 또 해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박종철 임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보잘것없는데 또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먼저 그 동서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룹을 소개드리고 여러분한테 소개드릴 기회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1990년에 하나그룹에 입사해가지고 지금 한 2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입사할 때는 그냥 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뭐 제가 그때는 국제 변호사는 아니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유학 기회를 가져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때 보시면은 저희 그룹은 그 해외 유학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사할 때나 뭐 다 평범하게 이렇게 입사를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입사한 동료 중에서 뭐 나간 분도 있고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분도 있고 저보다 더 잘된 분도 있고 뭐 못된 분도 있고 그거는 죄송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늘 같은 내용을 듣더라도 아마 그것을 내 걸로 체화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 그룹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그룹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재상이 있고 기업 가치가 있고 왜 이 그룹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의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런 내용과 같이 링크해서 쓴다면은 굉장히 면접을 하시던가 여러분을 부각시키는데 좋을 겁니다. 저도 뭐 입사 면접관으로는 몇 년 전까지는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참석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저희 이제 근무하고 있는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수원 매니저 옛날 명칭으로는 과장급입니다. 이제 여성 일부러 제가 여성을 골랐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커지고 여성들이 굉장히 더 능력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남성들한테 죄송한데 그래서 그 여성으로서 어떻게 뭐 회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내용은 제가 나이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최근에
최근 입사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같이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양수원 매니저를 일부러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 영남 지역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구, 경부, 부산, 경남 하기 때문에 특히 부산에 계시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먼저 그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그룹 비즈니스 사업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2020년을 대비해서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소속된 회사 한 51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개괄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저희 인재 개발원에서 그룹들도 다 이렇게 인재 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입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탤런트 피플, 우리가 이제 그 직원들을 육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유학 프로그램 이런 걸로 가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학교 때보다는 회사에 입사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게 뭐 여기서 학교에서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인재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그룹 하나그룹의 역사입니다. 62년 됐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된, 이쪽이 보이나요? 이쪽에 있네요. 생각보다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1952년에 선대 회장님께서 하나그룹을 창업하시면서 한국화약을 창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 그룹의 목표가 사업을 해서 국가에 보원하겠다, 사업보국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요게 이제 1952년부터 1963년까지 1차 한국화약 창업 사업 보국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1964년부터 1980년에 두 번째로 사업 보국을 했으니까 다음에 국내 산업 근대화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기간 산업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소비자 사업도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 회장님께서 기간 산업을 육성을 해서 국가에 발전하겠다. 이 사업 보국이라는 그 목표 자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81년부터 99년까지는 금융 레저 유통 서비스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민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2000년에서 2006년까지는 첨단 화학, 소재 및 건설, 금융 사업군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성장 사업을 개편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이때는 이제 하나생명, 대한생명을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태양광 에너지, 금융업 등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태양광 사업을 하는 이유도 이 우리 그룹의 창립 이념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저렴한 에너지를 국민들에게 공급해서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건설 세 가지로 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조 건설, 금융, 서비스, 레저로 나뉘고 있습니다. 매출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조 건설 부분은 주 하나 모기업입니다. 저희가 화약, 이제 얼마 전에 광안대교 앞에서 불꽃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대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 이제 4개 나라가 와서 불꽃 축제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는 한국 대표로서 서울 불꽃 축제를 하고, 광안리의 그 불꽃 축제를 저희 주 하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 해변은 그 호를 좀 세게 쏠 수 있답니다. 근데 한강은 작기 때문에 그 포탄을 쏠 때도, 화약 폭탄을 쏠 때도 최대로 쏘면은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의 유리창이 다 나간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 불꽃 축제 할 때는 굉장히 강도가 약하게 하고 광안대교에서 할 때는 뭐 마음껏 불꽃을 쏜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그 화약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주 모회사 계획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역 부분, 최근에 그 미생에 보면은 무역 상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이제 골든벨 상사였습니다. 삼성그룹도 있었고 옛날에 현대도 있었고 그 무역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 석유화학, 철강, 기계, 그다음에 베어링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케미칼은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 롯데케미칼하고 비슷하죠. 석유화학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건설은 주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하나건설 자체도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주 하나 안에 굉장히 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건설 꿈에 그린 브랜드로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큐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독일에 있는 기업을 인수한 겁니다. 마지막 동일합니다. 뭐 하나솔라원 이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을 저희가 M&A해서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독일의 큐셀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 하나 큐셀 코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 저희가 그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화 첨단 소재입니다. 한화 케미칼하고 관련되는 기업인데 예전에는 석유화학이면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 원료를 만드는 제가 뭐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PVC를 만든다 그러면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이 있고 그걸 가지고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석유 하나케미칼의 판매회사 소비자와 관련되는 회사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소비자와 관련되는 부분 장판지라든지 창호지 그 창틀 같은 것도 하나케미칼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소비재와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하고 첨단 소재는 자동차와 관련되는 외양재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첨단 소재, 첨단 복합 소재와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범퍼라든지 이런 거가 쇠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쇠 함량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첨단 소재를 이용하면은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강도가 쇠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첨단 소재 부분이 굉장히 알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겨놓고 소비재 부분을 팔고 이름 자체를 하나 첨단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천 NCC는 그 IMF 때 석유화학 사업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대림산업하고 같이 해서 여천 NCC를 50대 50으로 만들어서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생명은 생명보험회사죠.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대한생명입니다. 2007년 이후로 보험금 지급 능력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63빌딩이라고 하죠. 이게 서울에 63빌딩 가져가면 여기 가고 부산에 내려서 63빌딩 가져가면은 어디를 가나요? 부산에서 63빌딩 가져가면은 저기 어디예요? 그 금융센터 최근에 만든 게 그 63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생명이 대한생명이 알려진 거는 63빌딩을 만들면서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운용은 그 수익증권을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회사에서 고객 돈을 저희가 모으면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수님한테 이런 거 다 배웠죠? 안 배웠나요? 펀드 매니저는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 펀드 매니저. 여기는 이제 보험
설계사, 계리사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학교에서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정작 이 동서대학교는 좀 틀릴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 보험 계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 생명보험에 취직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도 보험 계리사 자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미국은 이제 그 자격 제도가 좀 틀립니다. 1차를 치고 뭐 2차를 볼 때 공인회계사 자격이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실무 경력이 있어야지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험계리사 같은 경우에도 보험계리사는 미국에서 보험계리사를 따고 있다. 굉장히 그 시험이 어려운 시험입니다. 5년 넘게 걸리는데 최초 연봉이 한 1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험계리사가 미국에서 보험계리사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험계리사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보험계리라는 게 고객의 생명 주기를 판단하고 보험상품을 만들어주고 손해나지 않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격증도 있지만은 진짜 돈 되는 자격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뭐 영어가 된다면은 미국 보험계리사를 따시면은 연봉이 그냥 10억에 꽂힌다. 그죠? 라는 부분입니다. 금융 부분, 손해보험, 저희 손해보험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되는 보험회사.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하는 하나투자증권 펀드를 판매하고 주식 브로커리지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서비스와 관련되는 섹터도 있습니다. 하나 호텔앤리조트, 우리 해운대 콘도 있죠. 해운대 콘도.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호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이 있습니다. 그 압구정에 가면은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 저희도 그 마린시티에 땅을 지금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 마린시티에 한 2017년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마린시티에 그 보시면은 홈플러스 옆에 큰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갤러리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51 국내 계열사 113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 2020년은 저희가 보다 더 질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입니다. 금융 서비스, 화학 소재, 아까 첨단 소재 말씀드린 거죠. 태양광 에너지를 조금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 탑티어 퀄리티 테크놀로지를 지향할 예정입니다. 솔라 밸류 체인 이걸 집약하겠다는 거죠. 아까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인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수직 계열화라는 게 이제 원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판매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라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수직 계열화가 되지 않으면 원료를 남들한테 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또 만들고 하면은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화학 소재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고, 여기 자료가 잘 밑에 안 보이네요. 뭐 PVC, LDPE, CA 이거는 뭐 전문 용어로 가지고 아마 그 저희가 플라스틱 만들면은 그 원래 원재료 원료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석유화학 부분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 플라스틱 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닐백도 이 PVC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수도관 이런 것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닥재, 창틀 전체가 이런 PVC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원료가 아마 이 LDPE 그럴 겁니다. 금융 쪽에도 저희가 뭐 글로벌 인슈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토탈 파이낸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문화 부분입니다. 뭐 어느 기업을 저걸 하시든지 지원을 하시든지 기업 문화하고 인재상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이렇게 자소서에 자기의 성격하고 이런 걸 조금 매칭시키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91년 국내 최초로 에코 2000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고 환경을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케미칼, 솔로원,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친환경 R&D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산 불꽃 축제와 동일하게 저희가 그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호응도가 없네요. 예술의 전당, 요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저희가 그 예술의 전당에 교향악 축제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0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저희 기업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예술가분들이 이름 있는 예술가분들은 뭐 본인들이 공연을 해도 다 오시는데 젊은 분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 교향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달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되는 분들한테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 홍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 그 그룹 홍보실이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 달력을 저희가 최초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인재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날개 나눔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많은 그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가 그 소외되는 사람들한테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피 션샤인 캠페인이라든지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포럼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솔라 모듈을 제공했습니다. 상생 동반 성장 프로그램 1200개 저희 중소기업 협력사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및 동반 성장 협력 체결했고 금융 지원, 기술 지원, 인력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그룹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는 협력사들, 그다음에 같이 협력하는 분들과 같이 좀 성장하겠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또 여성과 우리 그 어린이들 관련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있는 어린 애들 있는 집인 경우에는 이제 애들 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울 여의도 본사에도 23층 빌딩인데 2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하고 손해보험 금융 쪽 관련해서 이제 어린이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층을 한 이유도 그 우리 회사 안에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2층을 해놓고 애들 뭐 항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층이 좀 안전하니까 그 자리를 2층이라 하면은 뭐 여의도에 있는 2층이라 하면 굉장히 비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출산 직원 배려 등 모성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주 하나 등 8개사가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서 하나케미칼 2년 연속, 하나생명 3년 연속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요 제도는 조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조금 이따 소개할 양수원 매니저는 원래 이제 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사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뭐 제가 1990년 7월 3일에 입사했다. 그러면 박종철 사원부터 해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다음에 상무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때까지는 그런 기업 내부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했으면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가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그냥 이런 직급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는 뭐 내가 과장님, 부장님 하면서 내 의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여기 선한 바와 같이 뭐 양수원 사원이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뭐 예예예, 네네네 부장님 하시면서 이야기하기 쉬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느냐, 사원이다 이러면 조금 그러니까 하나에는 대리, 과장, 부장이 없습니다. 그냥 다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하고 변화 3.0이라고 능력과 직무 가치 중심의 잡 그레이드 체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있고 나머지는 다 매니저입니다. 처음에는 참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다 매니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 나이만 해도 이게 뭐 익숙하진 않죠. 모르겠어요. 뭐 우리 양손 매니저 뭐 익숙할지 모르지만 후배들 만났는데 직장 어때요? 뭐 직급이 뭐야? 뭐 나 매니저야. 뭐 매니저가 한국말하고 좀 이렇게 매치가 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없애서 우리가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변화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그룹은 다 팀장님은 보통 이제 임원급입니다. 그래서 임원급 빼고 죄송합니다. 사원부터 부장님까지는 다 매니저죠. 매니저. 그러니까 미생에는 뭐 어떻게 돼 있나요? 미생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미생에는 뭐 과장 대리 부르나? 어떻게 불러요? 예? 안 봤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여하튼 그런 제도를 없애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활발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난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포럼이 있어서 갔는데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님이 건배사를 하시는데 인연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그것이 인연인지 모르고 산다. 그 다음에 진짜 똑똑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그것이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시면서 당신은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건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인연을 좋은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인맥 쌓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지는데 그런 분들하고 인연을 잘 해서 어쨌든 우리 세대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인연을 소중히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인연을 잘 갖고서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그룹이 최초적으로 국내 10대 그룹 중 최초로 비정규직 저희 내부에서 이제 비정규직이 한 1900명 계셨는데 그분들을 정규직 일괄 전환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게 이제 2년 계약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1900명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무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른
모든 기업 그룹에 앞서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앤 리조트인 경우에는 이제 호텔 사업이고 리조트 사업이다 보니까 비정규직 계약직이 좀 많은데 7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보험, 그다음에 설계사 조직이니까 63시티 뭐 이런 분들을 저희가 그 2년을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저희 그룹을 위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저희 그룹의 비정규직 비율은 한 10.4%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34% 정도, OECD 평균은 2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입니다. 저희 그룹의 직원들의 근속 연수는 한 1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랭킹을 보시면 한 5위 정도. 한 번 들어오면은 뭐 그렇게 매몰 차지 않고 굉장히 오래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을 오래 한다는 것은 뭐 그 지역 자체가 기업 문화가 괜찮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전체적인 평균은 한 9.36년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11년 정도 됩니다. 인재 양성 및 복지, 이제 입사를 하셨을 때 저희는 그 입사하신 분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글로벌 탤런트 프로그램입니다. 장기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죠. 국내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직원들이 지원을 해서 그 외국 전문가로 선정이 되면은 국내에서 사전 교육을 합니다. 3개월 이상 사전 교육을 하고 의학 이노베이션 아웃도어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지사 중심으로 파견을 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파견 근무하고 주로 중국, 닝보, 항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라크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예전에는 뭐 유럽을 많이 갔는데 요즘은 이제 사업 자체가 이런 쪽에 중국과 관련되는 부분, 아시아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는 저희가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현업 복귀 후에는 주기적으로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MBA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룹의 혁신 인재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상무보도 이렇게 MIT 교육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의심스럽죠. 왜냐면 뭐 상무는 이제 20년 넘게 근무하고 25년, 30년 근무하면 교육 안 시키고 그냥 써먹어도 되는데 또 교육을 시켜서 좋은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지역 전문가 제도, 아까와 관련되는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 필요 지역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해외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하고 글로벌 인력 후보로 육성합니다. 뭐 삼성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저희도 동일하게 한 1년 정도 해당 지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입사 동기도 뭐 그리스에 가서 1년간 그리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와 관련되는 사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사업 부문에 배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MBA 부분, 모든 직원 대상으로 해서 사원부터 임원까지 대상으로 해서 MBA 프로그램을 가고 싶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서 3개월간 어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잡 오퍼 교육을 하고 학비와 교우 회비를 주고 그다음에 사전 학습 지원금 2천만 원, 연봉은 그대로 다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MBA가 됐을 때 해외 주택 수당 2주비를 주고 항공비 다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IMF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빠른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신입사원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기개발비를 지원하고 의학 인텐시브 과정도 있고 조기 전략화 과정도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뭐 신입사원이 들어왔지만은 그분들을 빨리 저희
그룹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서 빨리 조기 전력화를 하면은 기업 자체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보통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단기간에 교육시키는 게 제가 듣기는 8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운 교육만이 아니라 다시 또 취업이 되면은 기업에서도 같이 또 다른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임직원 복지와 관련해서 리프레시 휴가 좀 충전하는 휴가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콘도 무료 지원, 골프 이용권 지원, 계열사 할인,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이제 계열사 할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아까 말씀드렸고 사택 지원, 주택 자금 지원, 가족을 위한 각종 문화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근무, 집중 모성, 보호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선택제도, 그 다음에 가정의 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도 굉장히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점점 더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성과 어린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 이건 다른 그룹도 이렇게 보시면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시든가 뭐 어떤 기업을 지원하실 때 그 인재상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가 있는데 하나 구성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이에 따른 행동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희 인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도전, 정도, 헌신. 이게 이제 코어 밸류로 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정도, 어긋난 사회 윤리에 어긋나고 직장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헌신적이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부산에 와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우리 그룹에 이 도전 정도 홍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저희 이제 고객님이신 그분도 뭐 기업체 한 4-5개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붙여놨길래 우리 걸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여쭤보니까 우리 게 좋아가지고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서 쓰는데 그걸 띄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내용 자체는 뭐 평범한 내용이지만은 다른 기업의 기업 가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선대 회장님이 기업을 운영한 목적 자체도 사업 보국이었잖아요. 사업을 해서 국가에 보온하겠다 하듯이 저희도 필요한 인재상은 극히 뭐 평범한 수준에 벗어나진 않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도전은 열린 사고와 창의를 기반으로 적극적 자기개발을 통해서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육성을 하려고 하니까 뭐 만약에 하나에 지원하겠다면은 이런 부분을 부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그래서 도전 의식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경우에는 어떻다 하는 부분을 적으시면 되겠죠. 헌신이다. 개인의 목표를 회사의 목표에 일치시킨다는 의미며 이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목표와 비전 달성을 위해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이나 견해를 먼저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언젠가부터 저희가 이제 그 서구의 문화를 뭐랍니까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교육 제도가 만들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문학 열풍이 드는 것 자체가 인문학이라면 문사철이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뭐 논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원리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이런 부분이다 보시면 되고요. 정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원칙 준수가 가장 기본이 되며 핵심적으로 능력과 성과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판단하고 대우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인재상을 만들고 저희가 필요한 인재상이라는 게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도 이런 분들을 원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저희가 함께 더 멀리 가면서 국가에 보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양수원 매니저가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용 프로세스 보시면은 채용 소요 기간은 2개월, 타사 대비해서 한 1개월 정도 빠릅니다. 하나에는 인적성 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사람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뽑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괜히 또 인적성 검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젊은 하나의 변화 3.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적성 검사는 10대 그룹과 대형 공기업 중에서 최초로 폐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지원자들의 부담 경감, 직무 역량 중심의 선발 제도. 그래서 1차 면접에 가시면은 요즘은 1차 면접을 실무진이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과거 직급 체계로 보면은 매니저 과장급들 정도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서류 전형, 인적 이건 없어졌죠. 1차, 2차 면접 최종. 원서 접수하시면 서류 전형이 되고 각 사별 평가 방식 최종 합격자 발표합니다. 지원자의 부담을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상세한 직무 소개 개시 읽어보시면 되죠. 한번 읽어보시죠. 저만 뭐 이런 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지네. 지원자들이 본인의 적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채용 사이트보다 친절하고 상세한 직무 소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 클루트 저게 돼 있나요, 우리? 예. 최근에 뭐 제가 입사한 서류를 쓸 게 없어서 제가 아까 그 넷 클루트라는 데 있고 입사 전략 이런 부분들을 쓰시면 되고 팁이 있네요.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 숫자와 정확한 기입, 인사 담당대 지원자의 첫 만남이다. 이죠. 서류로 오타하고 누락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 내용은 지금 어디 우리 그룹에 뜬 건가요? 돼 있는 거 적었어요? 그 상반기 입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항수는 1개에서 2개, 답변 분량은 좀 많게 여러 가지를 많이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네요. 5개에서 6개. 뭐 이거는 우리 그룹만 해당이 아니고 다른 그룹에도 동일하겠네요. 그래서 목적, 설득, 객관적, 논리적으로 하고 회사 속에서 안 된다, 수필집 안 된다, 강점을 높이라다. 카피하지 말라는 거죠.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설득력은 논리는 입사 전략이네요. 굉장히 우리 양 매니저가 잘 만들어 왔네. 설득력, 객관성, 우문현답 하지 말라는 거고, 논리는 지원, 직무, 전공, 강점, 입사 의지, 주장 플러스 근거, 깊이 있는 에피소드. 그다음은 다양한 강점과 경험을 하라. 구체적 서술, 명료한 서술, 동문서답하지 말고 우직하게 자신의 장점을 서술해라. 과장은 안 되고 회사나 부모님이 아닌 자기소개서.
면접도 보시면 아까 그 저희가 했죠. 도전, 헌신, 뭐 전체적으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접할 때도 보면은 그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그 기업이 생각하는 인재성을 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합니다. 면접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압박 면접도 있고 그냥 평범한 면접도 있죠. 제가 옛날에 그 면접관으로 갈 때는 좀 저는 그 면접관이 한 3분 있으면은 중간에 계시는 분이 그 면접팀의 가장 연장자시고 그분이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시고 그 면접관별로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압박 면접을 주고 어떤 분은 좀 이래 편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압박 면접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면접을 하러 오시는데 한 사람이 많으면 10분씩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10분씩 들어오셔가지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앉아서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하죠. 먼저 하는데 제가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면접 들어간 지. 제가 느끼기에는 외워서 오신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시키면은 거의 어디서 베껴 오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기억나는 분의 그 이렇게 저희가 면접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보거든요. 보는데 어떤 분이 취미를 몸매 가꾸기를 썼어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헬스인데 자기가 몸매 가꾸기라고 썼대요. 왜냐 그래야지 자기를 한테 물어볼 거라고 실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자기 소개나 대부분 거기에서는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요. 직무 역량, 문제 해결하고 전공 지식, 팀워크.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 어떤 시츄에이션을 줘가지고 압박 면접을 하는 이유는 외웠는 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츄에이션을 힘들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면은 자기의 본성이 나타나고 자기가 평소에 살았던 대로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답변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이렇게 저희가 캐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버벅대게 만들어야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실력이 10분 중에 어느 분이 뛰어난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팀워크를 많이 이제 하게 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토론하게도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뭐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역량, 뭐 외국어 구사, 외국어 구사도 죄송합니다. 제가 보면은 그냥 평범한 그 대화보다는 어떤 뭐 바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배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PT, 리더십 이런 부분. 면접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는 실무진들이 봅니다. 팀장급보다는 팀장급은 요즘 대부분 이제 큰 회사들은 임원진이 하시기 때문에 부장급보다 밑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급들, 여러분들보다 뭐 과장급이면 우리 양수원 매니저가 과장급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저런 분들을 보냐 하면은 결국 양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 신입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사적인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 뒤로 갈수록 뭐 비중은 조금 더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진의 면접에 대한 비중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거는 기업 정보는 조금 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업 정보 부분은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미리 조금 가서 물어보는 것. 인터넷에 찾아서 하는 거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는 선배가 있으면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미리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는 다 했네요. 그러면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한 40분 정도 하나요? 제가 답변 못하는 거는 입사한 지 조금 됐는데 우리 양수원 매니저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언제 입사했는지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투자증권 마린시티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순 매니저라고 합니다. 예, 저는 2007년 11월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 횟수로 8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지금 입사하고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지났는데 과거 경험이라든지 저는 이제 지원자로서의 제가 느꼈던 부분이랑 입사 전략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박종철 본부장님께서는 실제로 면접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면접관님들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물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제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분 있어요? 예. 가능하면 양 매니저한테 하시는 게. 예. 예, 관광경영과 4학년 이춘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업 선택을 하는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 중심의 그런 기업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좀 하나가 좀 그런 기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또 전공이 관광 관련 부분인데, 하나가 또 관광 분야에 있어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그룹에 좀 입사하기 위해서 좀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조언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은 명료하지 않지만은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관광 쪽을 하시는데 하나그룹에 입사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레저라든지 호텔 앤 레저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이 맞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3개 군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미리 타겟을 미리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군을 타겟을 하셔가지고 그 기업을 지금부터라도 몇 학년이신가요?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좀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 기업 호텔은 리조트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리조트 부분은 지방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좀 설치를 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걸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는 여기죠. 본인이 지금 포함되는 부분은 서비스 앤 레저 쪽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호텔 앤 리조트 부분이 있고 갤러리아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서비스 레저 쪽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업을 조금 설치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답변이 되셨나요? 만족스럽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제가 직접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요구되는 스펙 자체가 요쪽인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시 손 들었던 학생. 예. 학과하고 이름 정도는 소개하고. 시각 디자인 4학년 김보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한화에서 이제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매니저로도 이제 직급을 다 변경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되게 보면은 프레젠테이션이 전부 다 약간 다른 거대 기업들과 비교해서 약간 파격적인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요소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런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매니저로 다 바꿨을 때
그 뭐 생겼던 실제 뭐 좋았던 사례나 어떤 그 일을 추진할 때 생겼었던 좋은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매니저를 바꾸는데 싫어하시는 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직급 체제가 부장님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제가 부장님이에요. 부장님을 부르다가 우리 과거 같으면 양 과장이 매니저님이라면 그러고 또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 매니저야. 이게 좀 한국이 상당히 그래요. 그런데 대리인데 매니저다. 좀 있어 보여요 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내부적으로 이런 제도는 이제 서구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과거에는 사원이 대리에게 서류를 만들면 사원이 대리에게 보여주고 대리가 과장님한테 보여주고 과장님이 부장님한테 보여줘서 결국 부장님의 아이디어가 이 사원이 만든 보고서에 많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과연 지금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이 부장님이 올마이티 부장님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다 결정하고 다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기업 자체는 고잉 컨선이잖아요. 고잉 컨선. 그다음에 경영이라는 거는 과거에 한자 중국에서 경영이라는 거는 실을 짜듯이 실사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실을 짜듯이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기업 환경은 이런 부장님들 몇 분, 그 다음에 임원님들 몇 분이 모든 것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객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원 대리급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줘서 그걸 가지고 가능한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분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이 힘든 기업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직급을 좀 없애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둔턱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리 매니저가 부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죠. 과장 매니저를 빼고.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거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그전에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부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하시고 대리님이 하시고 사원이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보다는 가지수가 10가지가 있다면은 각각이 인차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인 측면, 그다음에 문제 해결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반발은 있습니다. 좋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나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저희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겠다는 생각이. 예.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답변이 잘 된 것 같습니까?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맞아, 또 얼굴 표정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 뵐 때 보셨으면 처음 저기 우리 박종철 임원님 말고 우리 양수원 과장님 오셨는데 저는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아까 보니까 7년 차라고 아까 본인 소개를 방금 그렇게 하셨죠? 8년 차. 예, 근데도 제가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명함에는 양수원 우리 마린시티에 부산에 있습니다. 양수원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본인 소개할 때는 매니저라고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한화에는 대리, 과장, 부장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렇게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의 풀굴의 대기업들도 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처절한 저런 몸부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매출액 몇 조를 올리는 그런 기업들도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6시 일어나서 조깅하고 수영하고 파고다 YBM 학원 다녀가면서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펙을 쌓으면서 예, 아침에 오면서도 간밤에 못 본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90.5MHz 부산 FM을 들으면서 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도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말고도 부산 시내에 대학이 24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299개가 있고. 예, 그럼 나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래서 이런 특강의 자리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여러분의 계속 긴장감과
그런 걸 요구를 하기 위한 자리인 거죠. 자, 한 번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본부에도 뭐 지금 그 동서대 금융정보학과인가요? 예, 거기 나오신 이동영 과거 직업은 이제 과장이죠. 매니저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제가 생각에는 뭐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 정도 질문 더 받아볼게요. 저기 우리 네, 국제통상학과 4학년 문소미입니다. 최근 대기업 임원분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그분들께서 다들 하시는 말이 면접 시 오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표정 짜여진 답변에 좀 진부함을 느끼고 붕어빵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취준생들의 반응은 그런 사람들이 여태껏 뽑혀왔고 그렇게 뽑히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면접관들은 붕어빵 같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 되게 허탈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동서대인들이 저희가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면접관들을 마주하고 또 어떻게 차별화를 둬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면접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면접을 제가 과거 팀장 때도 부장급 때도 차장급 때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실무진으로.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부장으로 팀장 할 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보고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게 첫 구절부터 끝 구절까지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떤 말을 할 때는 예전에 신은 스판이라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데도 말을 할 때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서구적인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때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10분씩 여러분이 들어오시거든요.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은 그분들한테 서너 번 정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조금 저는 올드 버전이 옛날 한 5, 6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게 하죠. 간단하게 1분 이내로 하는데 거기에서는 변별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외워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10분이 말씀하시지만은 거기에 한두 단어라든지 한 센텐스라든지 다른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0분이 오시기 때문에 10분한테 다 질문할 수는 없어요. 계속 인터뷰 받으러 오시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자기소개를 하실 때 같은 이야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한테 질문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앉아 계시면 내한테 질문이 와야죠. 아까 제가 너무 특이한 예죠. 그분은 이제 아까 뭐라 했죠? 몸매 만들기 그렇게 써오셨다 이거죠. 그분이 안 뛰어나신 분은 아니죠. 근데 요즘 뭐 보면은 다 뭐 어학연수 다 받았고 점수 다 나오죠. 그런데 토익이다 점수가 말 못하는 토익 점수가 많아요. 여기는 안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셔야 돼요. 언어가 필요한 건 말이 필요한 거지 점수가 필요한데 토익은 900점인데 저희가 이제 면접할 때 영어 면접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영어로도 물어보고 본인들이 잘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서로 이렇게 영어로 말씀을 하시게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점수는 900인데 말 못하는 토익 900점은 저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입사를 했을 때 8천만 원에서 1억을
저희가 별도로 또 투자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을 원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기업 자체는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잉 컨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컨선, 왜 컨선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근심 걱정이 계속되는 그다 이거죠.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위험, 경영에서의 위험 자체가 10가지 미만이라면 지금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은 세계화된 기업이에요. 말만 한국에 있는 기업이 세계라는 말이 안 썼지만은 한국의 기업은 세계와 이 부산에 앉아 있지만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마린시티 지점에 직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저희는 전 세계의 정시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니저 말씀드렸을 때 몇몇 사람이 의사결정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일상적인 그 자체가 우리가 국제적으로 익스포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양한 경험, 역경을 헤쳤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죠. 그런데 평범하게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게 조금 나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하긴 하죠. 왜냐하면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내 혼자 가면은 남들은 다 내부에 있는 자기소개서 가지고 조금 고쳐가지고 다 이야기했는데 내 혼자 그냥 다른 이야기 하면은 이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4년 전에 이제 그때도 10명으로 면접을 봤어요. 그때는 이제 그룹에 가장 높으신 분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오답을 낸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했는데 저 혼자만 틀린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다 내보고 웃더라고. 다른 사람은 다 같은 대답을 했는데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같이 된 분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초이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장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본인의 장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으면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 저 원장님 같이 원장님하고 딱 깨놓고 나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단기적인 개념에서는 장점을 부각하는 게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단점을 내가 커버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는데 상당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수님이나 원장님들한테 조금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점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점을 못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커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기업은 협동적이냐 아니냐 팀워크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아까 실무진으로 면접이 내려온 자체가 그리고 양수원 매니저 같이 이 실무진이 보는 이유는 현대기업은 굉장히 많은 경영 환경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노출된 환경에서 팀워크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도 보셨듯이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의 장점이 뭔지 나의 단점이 뭔지 엄마 아빠 형제 자매한테 물으면 오답 나오니까 그 부분은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의 단점이 나왔다. 가장 뛰어난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커버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없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점이 있느냐 가장 자기 자신이 잘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만 답변했기 때문에 우리 양 매니저가 답변을 한번 하셔야지 원장님이 밥을 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 매니저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3학년 박미입니다. 양수원 매니저님 입사 준비 어떻게 하셨고 혹시 입사하실 때 자격증이나 이런 기본 스펙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저도 사실 경영학과 출신인데요. 제가 입사 준비를 할 때는 지금이 사실은 더 치열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면접 스터디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스펙이 저는 이제 투자증권에 근무하는데 투자증권에서는 기본적인 스펙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이제 증권 업무를 취급하고 펀드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저는 사실 입사할 때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오직 영어 점수, 토익 점수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고, 엑셀이나 그런 파워포인트 능력 이런 것들이 회사 입사할 때는 좀 많이 실무적으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영어 부분, 이런 부분 신경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면접을 할 때 저도 이제 느꼈던 부분이,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고 제가 이제 매력적으로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면접관 분들도 저를 이제 뽑아주시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 좀 밝게 하시고 긍정적인 모습을 좀 많이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공학과 1학년 이영이라고 하고요. 질문할 거는 제일 흥미로웠던 게 직원 간의 둥턱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대리가 고객에 가장 근접해 있고 그래서 이게 부장 계신 분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가 돼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다 같이 기업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직위 시스템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서로 좀 친해야 이렇게 진짜 마음을 열고 생각과 뜻을 서로 부담 없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시도를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직위는 같대 서로 이렇게 월급들이 거의 같아지면은 둥턱이 되게 낮아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또 그게 있죠. 월급 자체를 다 매니저로 다 맞춘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래 근무하고 아까 도전 정도 헌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룹에 기여한 분, 헌신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식들도 있는데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다닌 분은 거기에 맞게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장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국내 굴지 그룹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현실에서 부장님이면 아버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듣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 있나요? 남자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조금, 딸들은 좀 하는데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대화하기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나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또 아버지도 본인이 사시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생각하는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는 부분들 가지고 그분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도 동일하겠죠. 동일한데 어쨌든 이런 제도를 만드는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직급들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좀 줄여달라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기업들은 회의를 하면은 말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받아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고직급 분들한테 조금 듣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자체는 원장님한테 죄송스럽지만은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쓰고 우리는 받아 쓰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자체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토론 문화가 조금 안 돼 있는 부분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면은 논리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국 사회가 계속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토론식으로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학 갔을 때 보니까 우리 애가 4살이었는데 그때 또 보니까 그게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킨더가든에서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주고 한국에 대한 프로젝트를 주고 그걸 만들고 선생님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방안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발표하는 것도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원래는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이 준비 안 하고 질문하면 제가 하나씩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면은 우리가 왜 저런 토론 문화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선진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그런 변화에서 필요한 인재를 원하고 면접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동일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기업에서 동일한 시츄에이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거는 A, B, C, D, E, F, G의 어려움이 나오는데 답을 하는 사람이 A만 답하는 사람만 했다가는 기업이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라는 거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거는 하나의 또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글로 써서 하는 보고가 있고 하나는 말로 하는 보고입니다. 근데 저희는 글로 써서 하는 보고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 페이퍼를 내고 피드백을 받고, 근데 그런 페이퍼를 내고 피드백을 받을 때도 원장님이나 교수님 바로 1대1로 앉아서 내가 쓴 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피드백을 제3자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법도 조금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말을 잘하는 건 아니고 말하는 법도 보고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보고를 할 때도 기업에 와서 뭐를 배우냐면요. 뭐를 배웠냐고 지금 생각을 들면은 제가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을 나열해서 신입사원 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보고라는 것은 보고자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도 말을 듣는 사람한테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면 이제 조금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뭐 우문현답이었는지. 뭐 좋았습니다. 저 이제 뭐 마무리를 제가 한 1, 2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분 또 서 계시니까 올해는 못할 것 같고, 자 이제 1, 2분 안에 마무리할 테니까 뭐 이렇게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제 아시다시피 어제 휴강이었죠.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수천 명의 고등학생이 왔습니다. 10년째 똑같은 어제 수시 면접 1차 면접을 저도 아침 8시부터 오후 저녁 6시 15분까지 면접을 봤습니다. 무려 제가 속한 국제학부에 지원한 학생 저도 150여 명의 면접을 봤는데 점수를 주자면 정말 마음에 드는 150명 중에서 5명도 채 없었습니다. 물론 뭐 점수를 그렇게 주지는 않았지만 제일 매년 느끼는 건데 황당함은 이 학생들 키만 좀 크면 갑자기 전부 뭐 승무원이 되겠다고 그럽니다. 승무원이 되는데 왜 국제학부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렇게 논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게다가 승무원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한 1분 뒤에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코이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봉사활동도 가고 싶다 그러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종합인력개발원장으로서 어제 결과가 하나 발표된 게 있는데 또 한화금융에서 오셨으니까 부산은행 최종 결과가 저희가 발표가 났습니다. 한 달 전에 51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1차로 저희 학교에서 21명을 뽑았고 최종적으로 몇 명이 뽑혔는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결과가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하나 여러분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펙보다 스토리가 이기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영학부에 금융선물보험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한 펀드 매니저 같은 엄청난 자격증을 딴 수많은 학생이 다 떨어지고 영어학과에 그런 스펙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결국 스토리가 이긴다는 얘기죠. 아까 저 친구가 질문했었는데 51명의 제가 면접을 보면서 자기소개를 시키니까 전부 한 명의 예외가 없이 전부 이런 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ABM 같은 뭐 성문 학원에서 배운 듯한 그런 예를 들면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짜증나는 자기소개. 들어주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오글거리는 그런 자기소개. 제가 지난주 경주에서 인사부수장 특강을 했을 때 20명의 부장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외운 듯한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그런 자기소개 정말 짜증난다. 저도 솔직히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9번째인데 하나그룹을 대표해가지고 우리 박종철 이사님 그리고 직접 실무진에서 경험을 들려줬는데 마린시티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수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박종철 이사님 두 분 2시간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0대 그룹이 동서대학을 찾아옵니다. 9번째 순서 하나그룹이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기업문화특강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여러분이 취업하는데 아주 정말 살아있는 그런 경험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